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추석이 이제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쉴 때 충전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특히 우리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일단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옛날 추석하면 우리나라 말로 한가위죠, 한가위. 그리고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풍족한 가을에 추수가 끝나는 그래서 항상 풍족한 시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설날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추석 때 음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엄청난 음식들을 장만을 했죠. 그리고 그 음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재워두고 한 달 정도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사도 좀 간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제사 음식을 또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음식을 좀 단출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음식이 온실가스 버려지는 음식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를 차지합니다. 8%.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음식을 적게 한다는 건 적게 먹는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의 날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곧 올 겁니다. 10월 16일이 세계 식량의 날인데요. 요거 관련된 것은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김필씨의 나의 별이 대주오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가득히 맘을 채운 이 온기가 더욱 번져간다. 해달픈 내 마음을 알아주듯 더욱 따스히 나를 다독인다. 나의 별이 되줘 이 삶을 감싸는 따스한 그대 품을 내가 어찌 놓을 수 있겠소.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오로지 그대란 이유 그 하나로 내가 숨을 쉰다. 못 본 척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애원하듯이 그대를 원한다. 나의 별이 되줘 이 삶을 감싸는 따스한 그대 품을 내가 어찌 놓을 수 있겠소.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어둠이 와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듯이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 별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는다는 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기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시스템이 조금 마비가 됐잖아요. 지금은 뭐 현재는 한 1억 명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돌아가시고 기아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음식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을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재배하고 그다음 어류를 채취를 해서 하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콜드 체인은 빠르게 냉동을 해서 그것을 냉동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그런 푸드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는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체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버려지는 게 없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부패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해서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전 세계적 우리 특히 우리 저 선진국에서 좀 가난한 나라에 그런 콜드 체인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농업 기구가 만들어진 게 바로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을 바로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잘 보급할 것인가. 그래서 기아로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을 조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이 이제 버려지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늘을 채취한다든가 마늘을 수확한다든가 벼를 수확할 때 아니면 뭐 시금치라든지 할 때 상품성이 안 좋은 건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의해서 버려지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패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거나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먹고 남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좀 풍족하게 먹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라는 어떤 그런 풍자가 조금 있죠. 요거는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모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제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너무 과다하면 이게 지방으로 축적되고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 몸이 조금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마음껏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건강에도 좋은 거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는 음식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식습관을 좀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상품성 떨어지는 거를 사 먹자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고구마 또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사 먹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습관, 그죠? 그리고 식탁 위에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게 많이 차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해서 먹고, 만약에 조금 많이 차렸다 할지라도 조금 과하게 먹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적게 차리는, 적게 차려서 좀 소식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 식습관을 좀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택배 노동을 하면서 거의 점심은 안 먹거든요.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14시간 이상 먹지 않으면 한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저는 아침 점심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뭐 계란 정도만 먹고, 저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먹을 때 또 폭식을 하면 안 되겠죠. 폭식을 하면 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요거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행을 하시면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고,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또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 무조건 제가 환경만 생각하자는 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내 건강, 내한테도 좋고, 내 개인한테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이 방법을 우리가 찾는 노력이 바로 우리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올까요? 노래 한 곡을 케플러라는 가수가 갈릴레오라는 노래를 발표했네요. 예, 갈릴레오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re looking at me, I'm looking at you. 그 다음 순간 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란 느낌이 와. 이 위대한 발견의 끝은 와. 꼭 너와 함께 알아보고 싶어 난. 대답해봤지 내 아는 갈릴레오. 사랑이란 you know what. 같이 정의해볼까 어때. 사랑에 푹 빠진 니는 아름다워. 지금 너와 나를 봐. 너무나도 예쁜 거. 이 감정은 뭘까. Look at my heart. Look at my heart. My heart. 어느새 내 맘은 하트로 가득해. 수고하게. Look at my heart. Look at my heart. My heart. 창문을 열어내 하늘을 모두 다 Galileo. 따따라따따. Come on Galileo, Leo. 따따따라따따. 전부 Galileo, Leo. Galileo. Come on Galileo. Galileo, Galileo, Leo, Leo. 1+1 equals I miss you too. 나의 맘이 보이니 it's my proof. 어설프게 숨기는 건 나답지가 않지. O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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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가 가장 애정하는 갈릴레오. 사랑이란 you know what. 같이 증명해볼까 어때. 하늘엔 또 오렌지빛 물이 들어. 지금 너와 나를 봐. 너무나도 예쁜 거. 이 감정은 뭘까. Look at my heart. Look at my heart. My heart. 어느새 내 맘은 하트로 가득해.
갈릴레오 누군지 아시죠? 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지동설을 발표를 했죠. 물론 저 코페니쿠스가 시작을 했지만 요거를 만원경을 발명을 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은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문학의 발달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덕분에 지금 뭐 우리 사실 휴대폰 쓰는 이 모든 게 다 바로 다 그런 연구 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제 지금 현재 GPS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GPS가 자연적으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 도는 중력에 의해서 돌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추진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현재 엄청난 수의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 했듯이 현재 이거는 뭐 발명은 아니지만 뭐 발견입니다. 예, 올해 IPCC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 정부 간 협의체죠. 바로 정부 간 협의체 전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IPCC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빙하가 2040년에 녹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이 올 6월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10년 더 빨라진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예. 2030년 9월쯤에 여름이죠. 9월쯤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완전입니다. 완전히. 북극 빙하 완전히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건 누구 다 알고 있고 북극곰의 서식처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상 우리 북극곰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곰의 서식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북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제트 기류라고 있습니다. 성층권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엄청나게 빠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그 북극 쪽에 있는 찬 공기와 그다음에 남적도 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 사이에 흐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제트 기류에 의해서. 근데 그 제트 기류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북극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그 얼음 빙하가 있어요. 하얗잖아요. 빙하가 하얀색이 많을 때 햇빛을 많이 반사시킵니다. 근데 그 반사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북극 쪽이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빙하는 더 많이 녹을 것이고 그게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지면 물론 적도에 있는 그 공기의 온도가 훨씬 높긴 높습니다. 근데 그 온도 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트 기류의 그 기류가 강함이 줄어드는 거죠.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일직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트 기류가 붑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기차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 제트 기류가 강하게 불지 못해서 느슨한 우리가 훌라후프 아시죠? 훌라후프 돌리면 세게 잘 돌리면 계속 빠른 속도로 유지하지만 그것이 내가 힘이 빠지거나 이랬을 때 훌라후프가 울렁울렁 흐리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트 기류의 방향이 그 흐름이 이제 훌라후프처럼 울렁울렁해집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처럼 그렇게 꾸불꾸불해지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고기압이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이제 춥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수면에 있는 물이 그 수분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수분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가 적게 내리겠죠. 비가 적게 내리면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훨씬 세지고 그다음에 바다 쪽에 있는 적도 근처에서 올라오는 그 바다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끼게 됩니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니고 이제 올해 겨울도 뭐 춥다는 사람도 있고 춥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분명히 한파가 한번 옵니다. 한파라는 게 뭐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금 현재 서쪽은 고기압, 그다음에 동쪽은 저기압 세력이 막강 세력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풍이 불어와서 북쪽에 있는 찬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겨울이 더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찬 공기가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염분 있죠. 염분. 예, 염분은 소금물이죠. 소금은 우리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한 3.5% 정도 바닷물에 섞여져 있는데 요게 염분이 있어야만 바다가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그걸로 영양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농도 차이에서 해류가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염분이 이제 옅어지는 것이죠. 물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빙하거든요. 말 그대로 빙하.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얼음 우리가 커피를 먹는다든지 물에다가 얼음을 타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물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극이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하는 건 조금 비과학적이다 라고 보시면, 물론 남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극은 대륙 위에 빙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남극이 엄청나게 녹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연구의 진들에 의하면 21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뒤에는 남극의 얼음이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그러면 해수면은 최소 6m, 7m 정도 상승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는 않을 건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면 물은 팽창하죠. 그래서 해수면이 조금 상승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현재 해수면에 의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염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북극 빙하를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좀 적게 먹는 방법.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손디아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듣고 오겠습니다. 끝이란 헤어짐이 내겐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하루만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난 네 눈앞에서 멀어지면 돌아진 맘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네.
번 더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면 대연한 척 해줄 수 없니 사랑한다는 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서 우는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두려워 네가 떠날까봐 손디아 이 가수 이름이 손디아입니다. 손디아.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노래를 좀 잘하시는데 손디아가 영어로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조사 뭐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 물론 어떤 저 경북인가 경남인가 하는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고려 시대 돌아가신 분, 그 비석 있죠. 그 지금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비석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양반계층, 귀족계층 이런 쪽만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쭉 분석을 하니까 그 비석을 딱 주면 그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양반들 귀족 소위 양반들이라고 할게요. 양반은 거의 조선 시대에만 쓰던 거고 고려 시대는 귀족이라 지칭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배층 계층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한 60대에서 70대 사이였다고 합니다. 왕은 한 45세. 왕은 좀 일찍 죽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얼마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왕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물론 저 풍족하긴 살지만 그리고 제일 오래 우리 저 평민들 우리 같은 저 같은 평민들은 보통 20세에서 40세 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평민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1800년도에 유럽의 그 평민들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5세였습니다. 아 그러면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에서 40대 사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때 다 죽었다는 건 아니죠. 워낙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영아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많이 죽기도 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낳기도 했겠죠. 그리고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또 많이 낳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균 수명이 조금 그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녀가 75세인가 그렇고요. 성녀분들이 그다음에 최고는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는 소위 요즘 같은 비서실장이죠. 비서실 우리 이제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거세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 내시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물론 여자가 또 남자보다 수명이 긴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가 긴 이유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남자를 일찍 죽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거의 지금은 학설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성 호르몬을 줄일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거세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너그러운 마음,
너구나 마음을 가지고 좀 여성적인 여성 부드러움, 교감하는 능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제일 그 조사를 해보았을 때 제일 그 괴롭게 죽은 게 뭐였겠습니까? 뭐 질병이 뭐 역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아였습니다.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는데요. 일본에 또 대기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근은 경신 대기근이죠. 경신 대기근이라고 현종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때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게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있었습니다. 간에이 대기근 뭐 또 교호 대기군 다 그 비슷한 시기 1600년 정도에서 1700년 초까지에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에 에도 시대 때 그린 그림인데 요 위에 보시면 실제로 사람을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되어서 사람들이 뼈만 앙상에 남아 있는 이 그림을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던 모양이 아직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쨌든 엄청난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지요. 특히 우리나라 경신대기근 때는 1671년부터 72년 사이에 2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인구가 공식적인 인구는 51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비라든지 뭐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것을 추정을 해서 합산해 보면 한 1,500만 명 정도 인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 1,50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5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516만 명. 그 중에 몇만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실제 구휼소라고요. 구휼소는 이제 국가가 이제 이렇게 기근이 생겼으니까 좀 살 같은 걸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8만 5천 명. 근데 공식적인 기록이 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 구휼소가 여기 어디에 많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한양 근처에 많았겠습니까? 작은 지방 남해군에 있었겠습니까? 이 한양에서 이 먼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한양 근처 수도권 정도에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그런 것까지 추정 계산해 보면 일단 100만 명 정도로 죽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경신대기근.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서양 쪽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감자대기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됐는데요.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아일랜드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죠. 650만 명을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서양, 동양 곳곳에서 그런 대기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소빙하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도 0.5도에서 1도 정도가 온도가 낮아진 것이죠.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물이 증발해서 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작물이 적당하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흉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영국인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엄청나게 수탈당했지 않습니까? 수탈, 착취 이런 게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일랜드도 그때 당시에는 영국인들에게 그런 수탈을 많이 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굶어 죽습니다. 그죠? 굶어 죽는 것처럼
이 참 비참한 그건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제 나이 때 뭐 저희 나이 때 뭐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특히 도시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 뭐 남해라든지 요는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작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는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거의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굶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참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거는 서서히 죽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기후 지금 지구 온난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그걸 모르고 서서히 죽지요.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 상태가 저는 기후 위기이지 않을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그 그 기아 특히 이제 기아가 아마 기후 위기가 오면 이제 기후 위기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기후가 계속 극단하게 변동합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항상 따뜻한 게 아닙니다. 항상 따뜻한 게 아니죠. 어떨 때는 굉장히 춥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덥고 이런 기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이제 낙차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야, 그죠? 우리 인간이야. 추우면 보일러 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일러 켜고 옷 두껍게 입으면 됩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죠. 그리고 에어컨 틀면 됩니다. 그러나 작물은 어떻습니까? 작물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 남해군에도 빨리 조금 지원을 해서 스마트팜이 뭐 소위 식물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은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좀 정책적으로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도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식량 위기 아닙니까? 식량입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전염병, 우리 코로나19 이것도 괴롭죠.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 금방 또 문제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못 만나는 고통 뭐 이런 것 따르지만 실질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한 전염병은 우리가 다 거의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정말 힘든 현상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식량과 관련된 조선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된 조선괴담인데요. 이게 우리 남해군과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성명굴이라고 창선면에 율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율도 하면 누가 떠오르는 홍길동 떠오르죠. 율도라는 그 섬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남해군 창선면에도 그 율도가 있습니다. 그 율도 근처에 요 성명굴이라고 하는 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선욱 씨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댄 알까요? 이런 날은 아마 절대로 모르겠죠. 아직도 나는 여기 서 있는데 항상 그댄 알 수가 없죠. 바보 같다 욕해도 괜찮아요. 그대만 아는 바보예요. 용서해줘요 이런 못난 내 모습을 몰래 그리워할게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옆에
아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 우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당장 달려가 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못난 내 탓이에요. 사랑하면 절대 안 돼. 그녀잖아요. 우리 자주 갔었던 그 술집도 매일 데려다 준 집 앞도 그대로인데 우리만 사라졌단 게 여전히 믿기지 않죠.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아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 잊을 수 있나요? 그대 솔직히 나 아직은 많이 힘든가 봐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대를 보면 안 된다. 내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아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 우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당장 달려가 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못난 내 탓이에요. 사랑하면 절대 안 돼. 그녀잖아요. 성명굴. 예,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절이 있죠. 성명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전부터 성명사였는지 성명귤이라고 하는 계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성명사가 들었었는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직 알 수는 저는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저 방송사로 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성명사에 암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암자라고 이제 부르죠. 암자. 네, 거기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매진한 불경 공부를 매진하는 성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몇 명 있었습니다. 한 18, 뭐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아가 왔어요. 예. 날이 이상 요동치면서 흉년이 온 거죠. 흉년이 오면서 그 산 아래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기아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 대기근이 오면 당연히 그 전에는 그 불경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중생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도 갖고 오고 먹을 걸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기아가 오니까 대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 그렇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발을 하러 가야죠. 탁발은 직접 중생들을 찾아가서 불경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을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의 모든 성녀들이 탁발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면서 이 성녀 A 성녀라고 할게요. A 성녀의 친구인 B 성녀도 끝까지 A 성녀와 함께 내려가려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A 성녀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불경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끝까지 마쳐야 된다. 그런 각오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B 성녀도 이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후 위기가 관련돼서 기후 위기에 의해서 흉작이 온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습니다. 예, 기온이 낮은 때입니다. 소위 소빙하기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도 많이 내리겠죠. 예,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과 그 암자와 그다음에 산 아래 마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길마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범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이 굶으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비인간적인 정말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이 괴담은 잘 보여줍니다. 이 괴담은 물론 이 괴담을 퍼뜨린 이렇게 지어낸 사람, 물론 이 말로 지어냈기 때문에 살이 붙었겠죠. 한 사람만 지어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괴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목표는 아마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아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경신 대기근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70년 뒤 정도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20에서 40이었지만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대까지, 80세까지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시는 100세까지, 내시가 조선시대 때 81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그럼 성녀분들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성녀분들 중에서도 90세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남은 임진왜란을 겪고 어릴 때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노인들이 그 이제 세종실록은 현종실록이죠. 거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노인들에 따르면 임진왜란보다 더했다라고 노인들이 탄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기근 못 먹는 거, 굶는다는 거, 굶어 죽는다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던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괴담이 남겨진 이유, 이 괴담이 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될 수 있었는지, 바로 그 힘은 바로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인간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가, 이거를 저는 전달하기 위해서 이 괴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그 성녀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타적 유전자를 발휘해서 많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성녀는 죽는 거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 성녀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던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모두가 죽습니다. 바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괴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또 남해군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나시면 다음에 시간 나시면 창선면 율돌입니다. 율돌이 하여튼 창선면을 중간쯤 가르잖아요. 중간쯤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시간 나시면 또 가을이 왔잖아요, 그죠? 가을도 오고 그리고 이제 단풍도 이제 질 거니까 한번 아이들 손잡고 한번 여기 가셔서 우리 남해군에도 이런 유명한 괴담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또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면 가장 먼저 식량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식습관, 버려지는 음식이
몇 퍼센트? 예, 8%.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8%가 바로 버려진 음식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요것만 줄여도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이 줄이는 겁니다. 상당 부분 많이 줄이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겠죠. 남극이 녹으면 안 됩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남극의 빙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녹고 있습니다. 남극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까지 이루어집니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은 우리 남해군의 직격탄이죠. 남해군의 직격탄입니다. 500m 이상 해수면이 상승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곳은 태백시입니다. 태백시. 도시 중에서 살아남는 곳은 태백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태백시. 위에는 전부 다 잠긴다고 합니다. 물론 500m까지는 뭐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요 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다를 좋아해서 한강도 이제 넘쳐나겠죠. 그러면 서울도 거의 다 잠긴다 보시면 됩니다. 강북 쪽 빼고. 그래서 한 6m 이상 상승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폭풍이 분다. 이랬을 때 해일이 넘치겠죠. 예, 해안가. 저는 나름대로 남해군에서는 산 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산 쪽에. 그래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여기 샀느냐 했을 때 조금 있으면 내 앞이 바닷가가 된다. 그런 뭐 농담 같은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카더 가든의 네 번의 여름. Don't be afraid 그건 너에게 무던히 손 내밀던 나의 모습과 경계일 거야 이젠 지나쳐야 해 우리의 밤 너의 곁을 기억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조각들도 매번의 여름 지나 난 알 수 있었어 넌 내 꿈을 키웠고 넌 내 마음이었어 노력해볼게 기억을 조용히 행복하게 접어둘 우리의 밤 너의 곁을 기억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조각들도 매번의 여름 지나 난 알 수 있었어 넌 내 꿈을 키웠고 넌 내 마음이었어 우리의 밤 너의 곁을 기억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조각들도 매번의 여름 지나 난 알 수 있었어 넌 내 꿈을 키웠고 넌 내 마음이었어 예, 네 분의 여름, 네 분의 여름, 네 분의 여름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니면 여름이
완전히 길어질 수 있겠죠. 봄, 가을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가을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가을에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10월 16일 식량 세계 식량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노력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